안녕하세요. 상태명리 육친통변론 어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의류무자을해 경진시 남명입니다. 그리고 여군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수운에서 금운에서 화운으로 흐릅니다. 명주는 1978년 무오년에 결혼하였고 혼인은 아주 불순하였다. 첫 아이는 여아였다. 1988년 무진년 처가 폐암으로 사망하고 90년 경호년에 재혼하였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의류대원에 결혼하였고, 그리고 첫 아이는 여아, 그리고 88년도 갑신대원에 갑신대원 무진년에 처가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90년에 재혼했다. 그러니까 이때 20대부터 시작해서 관운에서 움직였다는 얘기네요. 일반적으로 일지에 인성이 있다면 을에 정인이 앉아있죠. 인성이 있다면 처와 모친 사이가 불화하고, 일지에 인성이 있다면 처와 모친 사이가 불화하고 혼인이 불순하다. 1978년 무오년은 재성이 도화에 임한 유년이기에 결혼하였다. 재성이 도화에 임했다. 재성이면은 무토이죠. 무토. 갑신우는 신자진 삼합국으로 재성의 상태가 번화였고, 갑신년의 신자진으로, 여기가 신자진으로 재성의 상태가 변화였고, 천간에 두 개의 을목과 운간의 간목이 재성을 극한다. 이 운 상태는 재성이 완전히 저항력을 실가한 것으로 간지에서 극합이 교과하여 재성을 종할 수밖에 없다. 재성은 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원국은 재성이 뿌리가 있어 종하지 않는데 대운에서 그 근을 합거하니 종상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이것이 상태의 변화이다. 종파부종으로 무진년은 진토가 천간과 지지에 유력하니 유군으로 잠시 불종한다. 즉 환원을 이루어 불종의 상태가 되었다. 여기에 유년, 무진년은 또 신자진 삼합국으로 진토가 태세가 되니 이를 주관하여 진토의 권력이 제일 크다. 우선순위 1순위에 해당하니 원국과 대운이 삼합신자진이라 하지만 자신의 오행 속성은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합화에 없어지지 않는다. 합화된다면 다른 오행으로 화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명국 대운의 유년의 삼자 관계의 적용법이다. 명국과 대운 그리고 태세에서 발생하는 생극 순서와 생극의 합충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응용하는가는 필자의 상태명리책에서 보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그 우선으로 움직이는 권력 구조는 그 해당하는 해운, 그 다음이 대운, 그 다음이 명국입니다. 그러니까 해운에서 오는 명국에 진자가 있고, 해운에서 신이 오면 신자진으로 먼저 삼합을 할 때 가장 그 파워가 신금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해운에서 진이 온다 그러면, 진이 오면
이럴 때는 진이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신자진, 신운이 신자진이 된다고 그래도 대운에서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진토가 가장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수국으로 변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명입니다. 계묘, 임술, 계묘, 임술.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연과 일이 같고 월과 시가 같은 게 가장 큰 특징인 거고, 그리고 임계가 같이 있으면서 수가 천간에 많이 전체가 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이 지지에 있고 식상이 지지에 있네요. 명주에 난명이니까 명주에 1990년 경호년 90년이면은 이때 대운이 기미에서 무오대운이 된 거를 말하는 거죠. 무오대운. 기미대운에 하면은 그 편관이 중중한 때에 경호년에 결혼하여 얻은 첫 아이는 여아였다. 천은 1991년 신민년에 갑작스럽게 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민년이면은 인성이 관인상상이 됐을 때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92년은 임신년에 재혼하였으나 94년 갑술년에 이혼하고 1996년 병자년에 다시 세 번째 결혼을 하여 99년에 김효년에 아들을 얻었다. 팔자 천간이 일편 비겁으로 왕하니 철을 극하는 명이며 팔자에 재성이 없으니 재성이 출현하는 유년이 결혼하는 은기이다. 비겁이 왕하니까 쟁제로 인해서 철을 극하는 명이고, 팔자에 재성이 없다가, 재는 화잖아요. 여기서는 일간이 수니까 재성이 없으니 재성이 출현할 때는 화 때 결혼한다는 얘기니까 병신년이나 그리고 사, 오, 미 때 결혼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보면 신미년에 경호년에 결혼했으니까 경호년이면 편제 때 결혼을 하고, 두 번째는 임신년에 재혼했으나 겁재운에 결혼했다는 얘기죠. 쟁제가 일어날 때 임신년에 재혼했으나 갑술년 재고 때 다시 이혼하고, 병자년에 비견이 근이 생겼죠. 개수에 근이 생겨서 비견이 움직이고 정제 때 결혼하였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비견 일편 비겁으로 왕하니 철을 극하는 명이며 팔자에 재성이 없으니 재가 출현할 때 결혼하는 은기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여자분의 명주를 한번 볼게요. 여명, 경신, 병술, 기미, 병인, 술월에 기미, 본인도 그 강하고 겁재도 겁재월에 태어나서 여명이니까 모군에 결혼하겠죠. 모군이 관이에요. 관. 목이 관. 그러면 목이 여기 하나, 시지에 인이 있습니다. 인목이. 명주는 2001년에 결혼. 그러면은 여기 기미대운과 갑신대운의 사이 운이 변환할 때
신사년에 결혼했다. 개미대운의 신사년. 신사년에 결혼하고 2002년 이모년에 등려를 하고 병술년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2007년 정해년 임자월 갑신일에 남편은 강도로부터 살해를 당하고 동년 재산 소실이 역시 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비견인데 여기 미토가 있다는 건 미는 목고죠. 목고. 배우자 자리에 묘를 깔고 앉아있네요. 2001년 신사년의 결혼은 사주와 혼인론 서연출판에서 결혼에 대한 향기에 판단하는 이론들을 명확하게 기술하여 놓았다. 결혼의 향기는 식상과 인성의 결합으로 식상은 성생활이며 인성은 증서이므로 합법적인 결혼 증서를 나타내니 바로 결혼을 나타내는 정보가 식상과 인성의 결합이다. 사주와 혼인론에는 많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감정 방면, 결혼 생활 방면의 판단과 기술을 기술해 놓고 있으니 관심 있는 독자들의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필자가 상관이 선명하게 투출하고 뿌리도 있고, 상관이면 경금이죠. 경신이 뿌리도 있고, 그리고 일지의 관성이 묘지에 해당되며, 상관이 있다는 건 관을 극한다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일지의 관의 묘지가 되니, 두 번째, 남편을 극하는 표지가 강렬하다. 개미우는 관성의 목이 다시 미토의 묘지를 만나 일지의 묘가 인동한다. 팔자 원래 인신으로 상충하는 상인데 정해년에 인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지에 있는 인과 월지에 있는 신이 상충하고, 그리고 미토가 있어서 묘지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정해년에 해가 왔잖아요. 그러면 해가 인의 한목을 해서 인의 합으로 충을 해소하니 원상의 상태가 변화되어 마땅히 재난에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풀이할 때 하나하나 섬세하게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 39번째 남명, 이민, 경술, 개미, 경신. 그러면 계수, 남명의 배우자를 따지면은 화가 배우자 재성이네요. 네, 이것도 여기 이분도 재고를 갖고 있죠. 월지의 재고. 얘는 식상고. 그러면 볼게요. 명주의 지능이 약간 모자라는 정신박약좌래요. 선후 3번을 결혼을 하였으며 그중 2명의 처는 도망갔대요. 명서의 수오행은 지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본 명조는 왜 총명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신박약자인가. 수오행은 지혜라고 하였는데 수오행을 보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오행은 지혜라는 함의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수오행의 지혜와 총명에 관하여 오행으로 수를 통하여 지혜의 높고 낮음을 표시한다는 의미다. 팔자가 금수상합으로 영향이 상당하면 대개 총명하고, 팔자가 금다 수탁하게 되면 수가 혼탁하니 지혜롭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금수의 비율로 본다는 얘기죠. 금수의 비율. 여기 보면 금이 하나, 둘, 셋 시지에도 있고, 사실은 술월이면 술도 금이니까 금이 수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으니까 금다 수탁이 된다. 팔자의 재성이 불연하니 그 처가 오래 보존하기 어렵다. 그 처가 다른 남자를 따라가 버리거나 혹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 본명은 재성이 일주 관성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관성은 광의로 남자를 대표하는 것이다. 음. 41번째 기유, 병인, 신유, 임진. 그러니까 남명으로 신금이 일주죠. 인월에 신금이 근이 튼튼하고 연지에도 근이 있습니다. 명주의 첫 여자는 신금의 재는 목이죠. 정제월에 태어난 비교적 풍기가 문란한 여자였으며, 그 뒤에 만난 처는 명주보다 어리고 비교적 품행이 방정하고 고정적 직업이 있었다. 팔자의 전처의 정의는 월령의 임목이며, 임목 위에 병화가 있고, 병인월이잖아요. 병화가 있고, 이것은 임목의 식신이니 풍류를 대표한다. 임목 주의가 유금으로 인목 각도를 본다면 임목의 관성이니 관성은 남자를 대표한다. 이 남자는 임목과 특수관계가 없고 면식이 없으니 전처는 주의가 모두 알지 못하는 면식 없는 남자와 관계를 하고 있으며, 남자에 의하여 재성을 생하는데, 즉 병화가 기토를 생하니 기토는 임목의 재성에 해당한다. 유금은 닭을 의미하니 여러 형기를 종합하며 몸을 팔아 매음으로 돈을 버는 것으로 귀결된다. 두 번째 처는 시주에 있으니 진토 속의 을목이라는 얘기죠. 여긴 진중을목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대표하는데, 이는 시주는 자녀궁에 해당하니 나이가 어리고 젊다는 것을 표시하며, 진중의 을목이 후처에 해당한다. 후처에 감추어져 있으니 바가지의 물이 밖으로 새지 않는 이치와 같다. 후처는 일주 정인에 감추어져 있고, 그 정인은 다시 후처의 정제에 해당한다. 주위에 관살이 없다. 있는 것은 진유합하니 전처처럼 주위에 알지 못하는 남자들로 가득 차지 않고 특수한 작용 관계가 없으니 비교적 품행이 바르다고 할 수 있다. 이게 그걸 말한대요. 이게 임목의 유금, 이 정제의 관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는 진유합금, 이래서 첫 번째 부인과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 식상이 위에 앉아 있고 여기는 을목에 정인이 앉아 있으니까 다르다는 얘기인가 봐요.
여기 보면 남명, 이민, 을사, 계유, 무오. 남명이니까 계수의 정제는 사화죠. 명주는 도박을 좋아하고 집안을 돌보지 않았다. 아들 역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반항하였으며 처는 비교적 온순하였다. 이들 부부는 먼저 별거하고 나중에 이혼한 케이스다. 이혼 후 명주 2006년 병술년 재혼하였으며 상대가 바뀌고는 명주가 도박도 하지 않고 집안을 잘 돌보았다. 그러면 본명조의 전체의 정의는 사화이고 후처는 여기 있는 오화래요. 사화는 일주 계수를 공제할 길이 없고 사화는 천간에 을목이 있는데 일주 십신으로 본다면 을목은 처성 사화의 인성이죠. 인성, 정의. 인성에 해당하니 그 처는 성격이 온순하고 남편을 구속하고 참견하지 못하였다. 그런 연유로 남편은 도박과 놀이를 좋아한 것이다. 오화 위에 무토가 있고 오화로 보아 상관에 해당되고 일주를 극합한다. 이것은 후처가 남편을 구속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편 일에 참견을 좋아하고 남편을 제어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처가 비교적 엄하고 사나우니 남편은 비교적 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처를 따르게 되니 불법 도박, 오락에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팔자가 후처가 전처보다 못하다면 이혼 후 재혼할 경우 재수가 없을 것이고 사업도 불순하고 가업도 패망할 것이다. 볼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사화가 있고 무호가 있으니 오한에는 병기정 저 있고 여기는 신경신이죠. 그리고 사화에는 을목 사화 부경병 오화의 상관 상관이 무게 합하하고 있고 아까 그랬잖아요. 상관이 계수와 합하고 있다. 여기서는 병기정 병신 합도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병화하고 여기서 병신 합은 하고 있으나 을목계 계수 정인인데 좀 잘하지. 다시 한번 볼까요? 사화는 일주의 계수를 공제할 길이 없고 사유축으로 저기 봐요. 사유 합이 되지 않나요? 그쵸? 사화는 천간에 을목이 있는데 일주 십신으로 본다면 을목은 처성의 사화의 인성 그러니까 해당하니까 선이 성격이 온순하고 남편을 구속하거나 참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오화는 무토가 있고 오화로 보아 상관에 해당되고 이것은 후처가 남편을 구속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편 일에 참견하고 남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남명, 갑진, 을의 병술, 기해. 병화의 재성은 금인데 여기 신금이 있네요. 병술. 명주의 처가. 저 두 사람 모두 먼 지역 사람이었으며 92년 임신년에 결혼하였고 임신년 재가 없는데 재가 나타날 때 결혼한 거네요. 그리고 갑술년에 이혼하였대요. 갑술. 그 후 병자년에 다른 여자와 재혼하였다라고 얘기하네요. 팔자의 식상이 일주에 가까이 있다면 신선한 자극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것들에 흥미가 많다. 결혼 상대자 역시 이와 같은데 익숙한 동창이나 동료, 친한 이웃에서 신비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흡입력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신비감이 느끼며 흡입력도 느낀다. 그러므로 결혼 상대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매력과 호기심을 갖게 된다. 팔자가 식상이 왕하거나 평화의 식상은 무기토죠. 식상이 왕하거나 식상이 일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종종 멀리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간다. 사람의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그 사람이 추구하는 취미나 사람의 일, 작업 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앞으로 명리학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여명을 한번 한 두세 개만 읽어볼게요. 정유, 기유, 무신, 임자. 6월에 무토가 신금을 안고 있고 금왕환 식상이 왕한 팔자에 겁재가 한 명 있고 그리고 재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명이니까 배우자는 관은 목이네요. 무관팔자예요. 무관이니까 식상은 태왕한 거죠. 명주의 팔자는 2001년 신사년에 2001년 신사년 을묘대운 때 그러면은 관대운에 사망한 거죠. 관이 없는데 무관에 관이 있으니까 여기 왜 여명팔자의 일주에 무신으로 일지에 식상이 있으니 일지는 배우자 자리인데 식상이 있으니 남편을 극하는 명이며 팔자의 식상 중중하다면 역시 남편을 극하는 명이다. 단지 팔자의 배우성이 불견하였다면 배우성이 출현할 경우 원래 없던 상태를 변화시키니 이때 남편에게 재난이 따른다. 갑인대우는 배우성이 출현하고 그쵸? 인신으로 상충하여 배우궁이 상태가 변화를 시켰으니 이 대운 중 남편은 반드시 극할 것이다. 이때 극해가지고 이때 (2001년이니까) 갑인대운 때네. 갑인대운 때 2001년 신사년은 사신합으로 다시 배우궁의 상태를 변화시키니 대운지 임목 배우성이 이 명국을 충하는 상태를 변화시켰다. 이래서 그랬다는 얘기죠. 무관이었을 때는 관운 때 갑인대운이 먼저고 그러니까 갑인 때 배우자 성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명 신묘 개사 갑자 개유. 그러면은 갑목일주의 제 관은 금이죠. 금. 여기에 있습니다. 명주의 남편은 2000년 경진년 병으로 사망했다. 경진년 2000년이면 기해대운 때네요. 제 성이 인성인 때인데, 팔자의 명국에 묘유상충하고, 묘유 시지와 영지가 상충하고, 근데 연지가 신금으로서 정관에 해당됩니다. 정관. 묘유상충하고 단지 상이 있고 충력이 없다. 이것은 하나의 원상이다. 그리고 관성이 절지에 앉아 있으니 이 역시 하나의 원상이다. 이 원상은 모두 배우자에게 불리한 표지이며 특히 원령이 관성의 사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령이 신금의 사지에 해당한대요. 그리고 무술운은 여기 무술운은 묘술 합파하여 원상을 변화시켰고, 묘술 합파하여 변화시키고 2000년 경진년은 진술상충으로 다시 대원과 명국의 상태가 변화를 시켰다. 또 다른 하나는 편관이 투출하였는데 음양전환의 환기가 되고 자진반합과 진유합이 있어 배우자군과 배우성을 모두 인동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내일부터는 사주와 혼인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